자, 오늘 이제 종강날이죠? 종강날 수업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게 모비즌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모비즌은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도 모비즌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모비즌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잖아요. 이게 웹브라우저에 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조정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뜨고,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직장에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보고 있잖아 지금. 머리 잘 쓰고 있죠? 네, 이렇게 요거 갖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모비전 다운받아가 깔았는데 제가 그 옛날에 쓰던 모비전하고 지금 바꾼 모비전하고 달라요. 예, 이 다르죠? 안에 가시면은 예. 모비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초기 화면에 가시면은 그 모비준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그 받으셔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음악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음악이 다 검색이 되고요. 되게 편해요. 예, 음악을 누르면은 이 안에 있는 음악들을 다 찾아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음악을 다 찾고요. 예, 되게 편해요. 그 사용이 안 됩니까? 예? 음악 틀었을 때 사용이 안 됩니까? 사용이 여기 있는 음악은 예를 들어서 뭐 이등병의 편지 이걸 누르면 재생 그러면 저 스피커를 좀 꺼놨나요? 볼륨을 어디서 건드려놨나?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 건지 그것도 헷갈리네. 여기 지금 스피커가 소리가 나긴 나는데 뭐가 좀 오동작을 하는지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해봤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뭐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컴퓨터에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컴퓨터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앱들이 있죠. 앱들 대충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저도 이 앱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 T 서비스는 SK텔레콤이니까 제가 통신사가 그래서 T 서비스가 있는 것 같고, 모르면 이제 도움말 눌러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버튼 기능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면은 이 버튼은 뭐고 저 버튼은 뭐고 이런 버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겠죠. 여기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뭐 볼륨 조절하는 게 2번이고 그런 것들 뭐 설명도 나오고요. 이렇게 있어요. 뭐 블루투스라든지 블루투스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뭐 어떻게 하는 방법, 여기 뭐 사진 전송하는 방법 뭐가 있고 이런 거. 예. 지금 우리 인쇄물 중에 보면은 요거 오른쪽에 있는 제가 카톡을 선택해 놓은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게 가능해요. 예, 모비전이든 아니든 모비전은 제가 여러분한테 제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모비전을 틀어놓은 것 뿐이고요. 예. 여기 있는 기능들, 우리가 전화 기능은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 전화는 뭐고 연락처는 뭐고 메시지는 뭐고 이런 건 대부분 아시는데, 그런 세밀한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 플래너 같은 거라든지 음력 달력은 제가 이제 설치해 놓은 거고, 스마트폰은 외국에서 개발이 돼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다 보니까 달력이 양력이에요. 음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력 달력을 제가 설치해서 음력을 여기다 이제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며칠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오늘 이제 여기 27일이라고 돼 있죠. 11월 6일이네요. 11월 초 엿새 이렇게 나오네. 예, 여기. 그러면 이제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이제 음력으로 날짜가 표시가 되니까 이런 앱들은 여러분이 까시면 되고, 아예 그래서 저는 밖에다가 이렇게 꺼내놨어요. 달력을. 이거 위젯이라고 하죠. 위젯. 예, 위젯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앱들이 많잖아요. 종류가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놔서 전화에 연관된 것들은 통화라고 해서 제 그룹을 만들어 놓고 삼성 갤럭시니까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앱들은 삼성이라고 만들어 놓고 SK텔레콤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은 SKT라고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보관해 뒀고, 그룹은 여기서 꾹 누르면 길게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길게 터치하면, 아니면 왼쪽 버튼 누르시면 되죠. 왼쪽 버튼 누르시면 폴더 추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폴더 추가해가지고 여기다 폴더 이름을 써서, 폴더 이름을 쳐서 예를 들어서 뭐 임시라고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임시. 그러면 이렇게 임시라는 폴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쓱 해서 끌고 여기다 잠깐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옵션에 들어가서 편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얘를 쓱 끌어다 놓으면은, 앞으로 쑥 가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환경 설정도 꾹 눌러서 여기다 쓱 갖다 놓으면 또 하나 들어가고, 얘도 쓱 눌렀다가 갖다 놓으면 또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폴더 앞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순서를 바꾸는 거는 뭐 얘를 앞으로 끌고 가면 요 앞으로 오고, 그럼 앞에 있는 그림이 먼저 뜨고, 순서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또 밖에다 빼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또 모델마다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는요, 얘를 폴더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이 창하고 편집창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편집창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죠. 열십자가요. 열십자들이 보이죠. 그거는 편집창이고, 지금 이거는 보는 창이고. 근데 어떤 거는요, 얘를 끌고 편집창에서 얘를 끌고 얘를 쓱 올려놓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다 이렇게 같이, 얘는 도망가잖아요. 근데 어떤 모델은 갖다 올려놓으면은 두 개가 그룹이 돼요. 그런 모델이 있어요. 기계마다 다 달라요. 모델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카이인가? 갤럭시는 폴더를 직접 만들어서 갖다 놔야 폴더에 그룹이 생기고, 스카이인가? 그거는 그냥 요거 아이콘만 서로 이렇게 갖다 겹쳐 놓으면은 두 개가 그룹이 돼요. 그 그룹 이름은 고치면 되고, 그룹 이름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룹이 뜨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걸 고치면 돼요. 이렇게 고치면 돼. 그러니까는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봐야 돼요. 다행히도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쓰니까 저도 삼성이고, 그래서 삼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는 보시다시피 뭐가 많아요. 구글도 있죠. 구글 플러스도 있죠. 크롬도 있죠. 뭐 유튜브도 있죠. 스토어도 있고, 지메일, 뭐 이메일은 이제 본래 스마트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스마트폰 자체에서 기능. 그럼 여기는 전자우편을 네이버 다음을 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아까 보셨던 여기 있는 지메일은 구글 메일이란 뜻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무비, 플레이 북, 요거는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화. 어느 날 보면 영화를 공짜로 주기도 해요. SK텔레콤만 영화를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얘들도 영화를 주고 책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눌러보면은 무료로 받은 영화가 있는지 검색을 해서 영화를 제공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재생도 해주고, 여기서
이 영화에는 이용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무슨 영화인데,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요거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영화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이런 기능들을 뭐 굳이 몰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알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아웃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아웃. 행아웃 혹시 써보셨어요? 행아웃은 구글에 이 안에 보면 연락처 있잖아요. 연락처, 전화번호. 예. 그 사람들이 행아웃에 가입이 되면 돼요. 서로. 제가 행아웃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이재희님이 행아웃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둘 다 행아웃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는 행아웃을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거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태블릿이에요. 이거는 전화 기능이 없어요. 문자 보내고 전화 받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이거로 통화를 어떻게 할까요?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행아웃을 눌러가지고 행아웃에 있는 연락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글에 있는 연락처들. 그럼 그 중에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가입이 안 돼 있나 본데 이재희님이 우리 황기희님은 가입돼 있나 볼까요? 안 돼 있네. 교양할 때 와이파이 뭐 그런 거 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행아웃이라고는 앱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행아웃. 행아웃이라는 앱이 있어요. 예, 그 앱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앱 한번 실행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앱들은요, 한 번쯤은 다 실행해 놓으셔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앱을 실행해 놓잖아요. 그럼 그 앱이 활성화가 되니까 나는 원치 않은데 걔가 꼭 끼어들어. 뭐 이걸 해드릴까요? 저걸 해드릴까요? 이러쿵 저러쿵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좀 불편하겠지. 행아웃만 실행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행아웃에 활성화가 되면 되죠. 활성화가. 저도 행아웃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행아웃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행아웃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긴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가 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글 연락처를 다 지워버렸어요. 구글. 우리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락처. 화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연락처가 있는데 여기 연락처를 우리가 동기화라는 거 아시죠? 동기화. 자,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계정이 있어요. 계정. 구글이 있는데 이 구글에 동기화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하면 동기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분명히. 일정만 동기화 하세요. 그랬죠. 일정만. 그럼 인터넷상에서 구글 캘린더에 와서 캘린더 기억나시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일정을 입력을 해 놓으면은 스마트폰에도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동기화를 시켜놓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주소록을 동기화하면은요, 주소록이 더블로 떠요.
여기 있는 내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이 구글에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홍길동, 그럼 홍길동이 구글 주소가 있고 내 스마트폰 주소가 있고 더블로 떠요. 선생님 지금 그걸 행아웃을 시즌하게 이렇게 거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것만 나오고 그럼 가운데 눌러보세요. 화면을. 예, 뭐라고 되는지. 아무 작동도 안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양면이에요, 양면. 구글 캘린더가 없으면, 구글 주소록이 없으면 행아웃을 못 해요. 구글이네. 근데 제가 행아웃을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동기화를 하면은 되는데 동기화는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동기화를 안 해놨으니까 주소록은 없고 그 행아웃은 못하고 근데 행아웃은 설명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은 동기화를 한번 시켜요. 구글 주소록 동기화를. 그래서 다른 기계, 전화가 안 되는 기계 있잖아요. 여기다가 행아웃을 여기도 주소록을 동기화 시키면은 이 이제 태블릿으로 연락처가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구글 주소록을 지워요. 아니면 두 개 같이 쓰셔도 되고 주소록이야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락처가 여기 뜬단 말이에요. 행아웃을 같이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 카톡 하듯이 카톡 하듯이. 그러면 카톡도 사실은 주소록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카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주소록에 뜨거든요. 카톡도 주소록 동기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은 분명히 동기화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카톡으로 우리 전화하듯이 보이스톡 하듯이 행아웃도 하는 거예요. 행아웃도. 그런데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화 기능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전화가 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통화를 한다? 행아웃으로 한다. 행아웃으로 한다. 그런데 카톡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 태블릿으로는 카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스마트폰에다 카톡을 걸어놨으니까. 카톡은 전화기에 전화번호 하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태블릿에서. 그래서 행아웃으로 전화도 걸고 받기도 하고 하더라 이거지. 통화를 해보니까 품질도 좋아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무료니까. 줘보세요. 우리 이제 앱 중에 보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혹시 유튜브가 없으신 분은 유튜브 앱을 까시면 되고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되고. 혹시 그거는 아세요? 과거에는 옛날 핸드폰들, 그러니까는 제 핸드폰도 뭐 최신 거는 아닌데 뭐가 있었냐면은요. 스마트폰 자체에서 제공해준 앱들 있죠. 기본 앱들. 얘는 삭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삭제돼요 이제는. 대표적인 게 네이트야. 네이트. 저 네이트 안 하거든요. 근데 네이트는 허구한 날 어쩌고 저쩌고 뭐 떠요. 그 네이트 지워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다른 앱 삭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어떤 앱을 사용을 하다가 필요 없으시면 바로바로 삭제하세요. 그런데 그 멜론을 삭제하면은 그 통화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멜론이요? 네, 멜론을 그 전에 한번 신청했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6,000원인가 그 고지서에 나와서 공개했어요. 멜론은 음악 듣는 사이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원할 때 들어가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게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냐면요, 월정액이에요. 네, 내가 쓰던 안 쓰던 매달 6,000원씩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는요, 네. 반드시 멜론에 가서 끊으세요. 그걸 안 하실 어떻게 거는. 끊어야지? 멜론 설치해갖고, 멜론에 들어가서. 아,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를 지금 못 지워가지고 지금 음악 별로 듣지도 않는데 예. 뺏겨가니까 그것도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 멜론이라는 앱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계정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노래를 들을 거 아닙니까?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그럼 이제
화면 중에 저는 뭐 멜론을 안 쓰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뭐 매달 월정액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월정액. 그러니까는 뭐 매달 이게 저기 멜론이 사용하는 게 이제 유튜브예요, 유튜브. 저는 이제 멜론을 안 쓰는데 새로 나온 음악들은 멜론에서 들으시면 좋겠지. 예, 근데 음악 그렇게 자주 듣지도 않고, 예, 집에 음악이 많이 있어도 안 듣고, 대신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유튜브. 유튜브는 돈 안 나잖아요, 그쵸? 자, 보시면은, 저는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유튜브는 구글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럼 구글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못 씁니다. 예, 어제 다른 반에서 유튜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를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뭐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라 그러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야. 자녀들이 다 만들어줘 가지고 핸드폰을 주셨는데 문제는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거 외에는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있는데 전화기 용도로 밖에 안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정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구글 패스워드도, 그래서 패스워드를 모르니까는 이제 구글 서비스 센터에 이제 인터넷상 연결을 해서 패스워드를 재조정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구글에서는 이제 모른다 이거지, 모른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좀 상담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네요. 제가 이거는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피트니스 아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이 여자 되게 재밌는 여자예요. 예, 흔히 말해서 이 몸매가 좋은 여잔데요. 무슨 운동하는 여잔가 봐요. 근데 이 음악에 맞춰서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남자가 이런 건 봤어요. 뭐 거의 무섭습니다. 그렇죠? 웃기죠? 입을 쩍 벌리고 보시는 우리 선생님.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여자 몸에 그려진 문신이에요, 문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생을 하게 되면은 더하기 요런 거. 지금은 사라졌네요. 클릭하면 나타나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잠깐에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요 더하기, 그 다음에 공유. 제가 인쇄물엔 뭐를 드렸냐면은, 인쇄물에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뭐 누르라 그랬죠? 점점점 누르라 그랬죠? 제가 보여드린 화면하고 약간 다른데 보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12주차 처음 거. 요거. 제가 여기서 클릭했어요. 요거. 공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봤잖아요. 지금 얘를 봐야 뭐 공유하든지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인쇄물에는 목차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거기다 인쇄를 해드린 거고요. 이 내용을 클릭을 해서 봤더니 재밌네. 그럼 이것도 좀 보세요 라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점점점 누르셔도 되고요. 점점점. 근데 이 점점점은 다르죠? 여기서 점점점은 공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 공유가 있고요. 이 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는 점점점이라고 점점점이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이렇게 재생 중에는 안 나오고요. 여기다가 터치하면은 터치하면 여기 떠요. 자, 여기 점 3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공유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점이 위아래로 세 개가 있는 거는 더보기라는 뜻이고 무슨 메뉴가 더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눌러서 이제 공유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뜬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카톡으로 보낼 건지 행아웃으로 보낼 건지 카카오 스토리를 보낼 건지 뭐 아니면 지메일로 보낼 건지 어떻게 보낼 건지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카톡을 많이 하시니까는 이 카톡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카톡을 선택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이재희님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뜬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한테 보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황기님한테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황기님한테 보내겠다, 이재희님한테 보내겠다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해제할 수도 있고요. 여기 한 명 들어왔죠? 한 명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재희님 쓰면은 이재희님도 하나 그럼 2명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닫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설자님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이설자님이 잠깐만 눈이 안 좋아서 오타가 났네요. 예, 이설자님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세 분한테 보내겠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예, 그룹 채팅방으로 가야 되겠네요. 1대1로 할까? 1대1로 하면 되겠네. 그럼 세 분한테 제가 각각 보낸 게 된 거죠. 그룹 채팅방은 아는 사람끼리는 상관없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그룹 채팅에서 막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권사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 누구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에이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게 같겠지 이제. 그럼 내가 보려면 또 그러면 이거지 뭐. 카톡에서 카톡으로 갔으니까는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카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톡에 가보면 제가 보낸 것도 있겠고 여러분이 받으신 것도 있겠죠. 그럼 요거 눌러보시면 누르고 그다음에 저기 네이버로 예, 네이버로 하시든 뭐 크롬으로 여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럼 유튜브 영상이 열리겠죠.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유튜브 뭐 아무래도 유튜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요렇게 보냈으니까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보낸 놈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잖아. 이정민이 보내긴 보냈는데 믿을만 하냐 얘가 이놈을. 간혹 보면은요 교육생분들이 저한테 뭐 보세요라고 와요. 근데 이 주소가 솔직히 막 누르기가 불편해요. 불리기 있어. 막 눌러서 잘못한 데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함부로 누르기가 겁이 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느냐, 예, 잘 봤습니다 하고 답변만 보내요. 그리고 지워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굳이 다음에 또 누를까봐. 그게 설령 좋은 자료를 할지라도 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 때문에, 그런 악성 코드들 때문에 솔직히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제가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보냈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친구분들하고 뭐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런 정보 한번 보세요, 저런 정보 보세요 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럴 때 사실 막 누르기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푹 쉬셔야 이제 그래야지 눈도 낫지. 자, 이런 거예요. 저 결혼합니다. 자세한 거는 클릭하세요. 어떤 놈이 결혼하는지 이름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청첩을 보내면 그러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 아무개가 결혼합니다. 이렇게는 와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아들 돌이에요. 그럼 그놈이 아들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
이정민입니다. 이번에 돌입니다.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 돌이에요. 뭐 저 결혼합니다. 그러면 지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런 건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된다고. 그거 눌렀다가는 그런 거 많이 오더라고.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친구 이름으로 해갖고 오는 것도 있어요. 어? 친구가 해킹당해서 예. 친구 이름으로 맞아요. 만약에 이정민이가 해킹 당했어요, 이거를. 여기 감염이 된 거야. 그러면 제 핸드폰에서 보낸 것처럼 가요. 그러면 이정민이가 보냈으니까 여러분한테 정보니까 보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보냈으니까 봐야지. 여러분도 이제 빵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 거기 검찰에서 재산 압류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예. 근데 재산 압류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만 하겠지. 또 이게 또 헛짓거리 하는구나. 안 눌렀죠. 예, 재산도 없고 압류당할 재산도 없고. 근데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직구라고 하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주소 확인 바랍니다.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한 가지가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 위험하다.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좀 지금 요 주소가 보이죠? 요 주소. 또 밑에도 주소가 있어요. 공유 버튼 누르면 여기도 주소가 있어요. 예, 이 주소가 있거든요. 요 주소하고 요 위에는 주소하고 약간은 다르고 이건 길게 나온 거고요. 밑에 건 짧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짧은 주소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주소가 길면 문자 요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가 길면 문자 요금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위터라고 하는 거는 140자만 입력을 해요. 한 번에 글을 쓸 때. 그러다 보니까는 글자가 양이 많으면 글쓰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주소를 쓰거든요. 뭐 긴 주소 상관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페이스북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페이스북 들어가서 내가 글을 쓰고 싶으면 로그인을 하고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요. 뭐 아래 주소를 하던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 쓰는 란에다가 붙여넣기만 누르면 주소가 붙었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영상이 떠요. 알아서.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써야지. 예. 대한민국 만세. 예. 이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게시를 누르면 글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인쇄물 보시면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던 유튜브에다 글을 쓰던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돼요. 3페이지 3페이지에서 페이스북에서 직접 올리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 직접 올리기 3페이지 보시면 페이스북에다 제가 지금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림에 나온 거 페이스북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럼 잠시 후에 오른쪽 그림처럼 주소를 지우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다 글 쓰는 란에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붙여넣기 했더니 이렇게 영상이 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소를 지우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자 이거지. 그리고 게시를 누르면 그렇게 이제 3페이지 내용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하시던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트위터 글 쓰는 란에다가 주소만 붙여넣기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연결이 돼요. 근데 페이스북은 영상이 직접 창에 뜨고요. 트위터는 영상이 직접 트위터 창에 안 떠요. 주소를 클릭해야만이 연결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창이 떠요. 이렇게. 여기다가 대한민국 만세 예쁘네요 라고 공유하기 누르면 직접 페이스북으로 가는 거예요. 트위터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대신에. 그래서 로그인하고 나서 트윗을 하면은 이 글이 직접 가는 거예요. 요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고칠 수가 있어. 이걸 고치면 되고, 이 주소는 고치면 안 되겠지. 이 주소는. 이 주소를 고치면 남이 못 보잖아. 예. 자동으로 여기서 연결을 해줘요. 구글 플러스 누르면 구글 플러스로 연동이 돼요. 이렇게 로그인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꼭대기서부터 동영상 편집 12주차 해가지고 내용 나와 있잖아요. 트위터 아이콘이나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위에 1의 긴 주소나 2의 짧은 주소 모두 같은 의미니까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긴 주소, 주소창에 있는 긴 주소랑 짧은 주소랑 같은 의미니까는 걔를 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플러스라든지 이런 아이콘만 눌러주면은 알아서 이 주소가 간다 이거지. 아니면 이 주소를 내가 복사를 해서 직접 글쓰기란에 와서 글을 쓰면 되고, 그건 3페이지 설명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블로그에다 쓰고 싶어. 블로그에다가. 그럼 블로그에다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클릭해보면 트위터로, 유튜브로 와서 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이쁘니까 요거예요, 요거. 소스 코드. 제공하지 않는데. 동영상 크기를 줄일 때 어디서 줄이는? 자, 보세요. 얘는 제공을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겠지. 그럼 제가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동영상을 내가 좀 올려놓고 싶어. 이거. 이건 뭐 상관없어. 제 거니까는요. 자, 공유 버튼 누르면 보이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소스 코드 누르면 이렇게 소스가 떠요. 그게 3페이지 중간이에요. 3페이지 중간 5번. 3페이지 중간에 5번이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소스 코드 누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더보기 2번이에요. 동글뱅이 2번 누르면 이렇게 길게 뜹니다. 길게 떠요. 길게 뜨면 동영상 크기가 여기 있죠? 그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4가지 체크하는 게 4번이에요. 맞죠? 근데 얼마를 보통 넣어요? 자, 보세요. 1번 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여기 소스 코드 입력 1번 소스 코드를 클릭한다. 2번 더보기를 클릭한다. 동영상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데 블로그인 경우에는 600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600. 640 있으면 640, 600 있으면 600, 670 있으면 600 정도. 600 라인 정도, 600선에서 정도 하시면 된다 이거지. 근데 저는 제 공부방에는 화면이 보통 요즘 와이드 모니터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960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크게 보시라고. 얘를 640으로 보시면은 강의 들으실 때 작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근데 아까 무슨 뭐 대한민국 만세 같은 그런 애들은 굳이 세밀하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40 정도만 하면 돼요. 아니 근데 지금 내 블로그가 700에 480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 블로그 아니요. 블로그를 세팅할 때요. 글 쓰는 날은 화면 가득히 쓰게끔 할 수도 있고요. 반만 쓰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 정도 쓰시면 640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요즘 모니터가 1280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이니까 640이 되죠. 아니면 나는 화면을 넓게 쓰는 블로그다. 내 블로그 창이. 그럼 960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소 요 주소 요거 있죠. 요거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글 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블로그에다 글 쓸 때, 전자우편에서 글 쓸 때, 카페에서 글 쓸 때 이거 있죠. 이때 오른쪽에 보면은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HTML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이버에 가서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이버로 설명을 해드려 놨는데 다음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음도. 자, 카페.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카페에 가서 내가 글을 쓸 거야. 카페 글 쓸 거야. 그럼 어디든지 선택을 해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HTML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꼭 체크하고 글을 쓰셔야 된다고. 그건 왜 그렇죠? 이게 HTML 코드예요. 이게 HTML 코드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반드시 HTML이라는 데서 체크해 놓고 나서 글을 써야만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는 그렇고 전자우편 보낼 때도 글을 쓸 거 아닙니까? 편지 쓰기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글을 쓰실 때 화면 하단에 보면 여기 HTM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HTML. 꼭 거기다 체크해 놓고 나서 여기다 글을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안 가는 것도 그런 HTML 체크 안 해서 임시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 그 임시 저장이라고 써 있는 거. 어느 게 얘가 임시 같은데 얘가? 예, 그것이 임시 저장. 예, 그럼 꼭 눌러가지고 예. 뭐 삭제하셔도 돼요. 그냥 삭제. 예, 다시 보내고 싶을 때는. 다시 보내면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래요? 이걸 다시 눌러서 아, 그러면 가요. 예,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사람한테 보냈는데. 예. 안 가더라고. 자, 여기 지금 HTML을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가는 거고요. HTML을 체크 안 한 상태에서 보내면 절대로 안 돼요. 자, HTML 상태에서 제가 붙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iframe 뭐 이런 명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실제 유튜브 상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미리 보기 이렇게 누르면은 왜 안 돼? 4개 쓰기 해서 보내기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어디 갔지? 아, 저 위에 있나 보다. 4개 쓴 편지함. 예. 응? 뭐 오류가 났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에도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도 포스트 쓰기 누르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HTML이라고 밑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꼭 여기다 체크해 놓고 나서 붙여넣기 해야만이 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HTML이라는 거는 홈페이지 만드는 명령어예요. 그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실 때는 꼭 체크해 두셨다가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요, 아까 요 주소 있었죠? 요 위에 상단에 주소. 요 주소를 쓰고 얘 주소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편지 쓰는 난에다가 자, 편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저한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이렇게 붙여넣고요. 자, 보세요. 제가 주소를 그냥 붙였어요. HTML 방법이 아니고 그냥 썼어요. 주소를. 친구야, 동영상 재미있다, 보거라. 보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은 뭐 동영상 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보내기 누르면 편지가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영상 보세요라고 올 거 아닙니까? 이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눌러보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 나오겠지. 카톡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내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아까 나와 있는 이 주소 여기 요거 이 주소를 가지고 아이프레임으로 안 보내셔도 되고요. 이 아이프레임을 어디에서 막기도 해요. 막아요. 못 보내게. 아이프레임이 뭐냐면은 프레임이라는 거죠. 프레임. 이너 프레임이라 그래요. 안쪽에 들어있는 프레임이다라는 뜻인데, 프레임이라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 이 페이스북 창. 이 창을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아까 여기에 아이프레임 요거 코드를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주소 대신에요. 요거를 빼버릴게요. 여기다가 http naver.com 하고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 되냐면요. 960 말고 640에 480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 크기에 크기. 자, 이거를 아까 블로그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요. 뭐로? HTML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연습. 그래서 글을 올리면은 뭐 깨졌다? 예, 갔죠? 확인 눌러볼까요? 막아놨네. 못쓰게 막아놨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여기선 쓸 수 있을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서는. 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부방에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글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프레임이라고 썼어요. 제목 이렇게 쓰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은 패스워드 1234 네임은 1111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 아이프레임이 업체마다 되게 싫어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글쓰기 눌러서 HTML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글을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연습.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연습. 한번 써서 올려볼게요. HTML로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해서 작성 글을 올리면은요. 이게 뭐가 안 나온다? 네이버 화면이 떠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네이버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이렇게 뭐 창이 뜨긴 뜨죠. 이렇게 해요. 뭐가 뜨긴 뜨죠. 네이버 주소 잘못 썼나요? www.naver.com 맞죠? 그럼 여기에 네이버가 뜨는 거예요. 요 창에. 그러니까는 여기에 엉뚱한 게 뜨면 바이러스 들어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관리자들은 이거를 못하게 막기는 해요.
근데 유튜브 거는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아까 요 주소 요거 소스 코드 있죠? 이걸 가지고 자,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동영상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 떴잖아요. 그 명령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세요. 아이프레임으로 떴잖아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동영상 내용이 제 홈페이지 뜨거든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거 눌러 보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한 건데 지금 뭐가 아까 안 먹었던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반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종강을 할 거고요. 한 주 쉬었다가 12월 달에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는 이제 다음 달 1월 달에 5일 수업부터 개강을 해요. 센터가. 우리는 10일 날이죠.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이날 뵈면 됩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